중앙변신대책관리본부 민원실 민원창구에 앉아있는 여직원. 한 젊은 여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온다. 바로 나야? 어서 오십시오. 시민의 안전을 지켜드리는 중앙변신대책관리본부입니다. 내 남편 어디 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내 남편이요. 연락을 받고 오셨습니까? 전화요. 전화가 왔었어요. 아, 그럼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상수. 김상수님, 두 분이신데 혹시 관리번호 받으셨습니까? 번호요? 아, 번호.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3-17이면 저희 쪽에 계시네요. 잠시만요. 3-17번 보호자분 오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내 남편 괜찮은 거죠?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고요? 그러시리라 예상되지만 나중에 정확한 검진은 필요하실 겁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네? 원래대로 돌아오는 시간이요. 개인차가 좀 심해서 보통은 일주일에서 한 달인데 요즘 더 짧거나 길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직원이 상자를 들고 들어옵니다. 자기야. 남직원이 상자를 내밀고는 뚜껑을 열어 젊은 여인에게 보입니다. 상자 안에는 덩그러니 머그컵 하나. 컵이네요? 네, 컵이네요. 뭘로 변신하셨는지는 전혀 듣지 못하셨나요? 남편분은 오늘 아침 대로변에서 컵으로 변신하셨습니다. 머그컵으로요? 네. 이게 설마 내 남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정확한 변신 추정 시간은 오전 8시 50분경이고 운전을 하시던 중에 일이 발생하는 바람에 일대가 잠시 마비가 됐습니다만 다행히 저희의 발빠른 긴급 대응으로 출근 대란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아침까지 말짱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변신의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옷도 소지품도 남기지 않은 채 신분증만 덩그라니 남는 경우죠. 남편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빠르면 일주일 이내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실 겁니다. 돌아오기는 하는 거예요? 안내를 충분히 안 해드렸나요? 그게 영영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개는 돌아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죠.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발생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질병이라서 아직 임상 단계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통계도 잡혀 있지 않고 아직 질병으로 분류하기에도 못하고 해서 지켜보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건 안 돌아온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염려 마십시오. 돌아오실 겁니다. 다만 깨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으로 변신하셨을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잘못하다가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어느 한 곳이 불구가 될 수도 있고 기억이나 신경들이 뒤엉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야. 자동차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일주일 이내에 순서에 따라 대구로 배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남편분께서 본 모습으로 돌아오시면 저희 본부 민원실이나 희망이과로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직접 방문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흰색 중에 사인해 주시겠어요? 남직원 머그컵을 챙겨 상자에 담으려고 하는데 젊은 여인이 컵을 들어 바라본다. 곰이에요. 네? 어머, 그러네요. 남편이 동물을 아주 좋아했는데 곰처럼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늦었다고 그러면서 홀레도 나갔는데 그런데 왜 곰이 되지 않고 하필 머그컵이 됐을까요? 머그컵이 된 사람도 있었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머그컵이 흔한 건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칫솔이 되기도 하셨고 선풍이나 베개가 된 분도 계시거든요. 심지어는 스티커가 된 분도 계시는걸요. 스티커요? 네, 5살짜리 따님의 장난감 덕분에 안전하게 붙어있다가 원래 모습으로 복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구나. 당신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잖아. 곰처럼 생기진 않았었는데. 외모와 변신은 별개랍니다. 그래도 컵은 좀. 왠지 여유로워 보이시는데요, 남편분. 꿀을 넣은 차 한 잔을 생각하셨을지도 모르죠. 변신하던 그 순간에요. 머그컵은 아주 낭만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남편분의 쾌속 복귀를 기원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앙변신대책관리본부 희망이과도 남편분의 쾌속 복귀를 기원하겠습니다. 젊은 여인은 남직원과 여직원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표정이 어둡다. 상심한 표정으로 들고 있던 머그컵을 상자에 넣으려고 하는 젊은 여인. 그러다가 그만 손에서 머그컵이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진다. 도자기 깨지는 소리와 함께 산산이 부서지는 머그컵. 놀라서 얼어붙은 세 사람. 젊은 여인이 비명을 지른다. 암전. 어둠 속에서 뉴스캐스터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최근 무작위적인 변신이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2시경 컵으로 변신한 남편을 깨뜨려 죽음으로 몰고 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2살 박모 여인은 오늘 오전 컵으로 변신한 남편을 인수받기 위해 중앙변신대책관리본부를 찾았습니다.
인수증에 사인을 하기 전 남편임을 확인하기 위해 컵을 들고 자세히 살피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는 사고가 일어난 것인데요. 검찰은 직원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범한 박모 여인을 구속하고 실수가 아닌 고의적 훼손, 즉 살인이 아닌지를 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모 여인은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는 과실치사에 해당되는 사건인 만큼 무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뉴스가 시작되고 잠시 후 희미하게 조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면 변신남과 조사원이 문서를 작성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가 끝나면 무대 완전히 밝아진다. 컴퓨터에 뭔가 기록하는 조사원과 맞은편에 앉아있는 변신남. 변신남은 단팔 난방 차림에 필요한 기색이 역력하다. 깨어났는데 새벽이었단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니까요. 쓰레기 집화장에서 말이죠. 정확히는 쓰레기 더미 사이였어요. 사방이 쓰레기 봉투였고 머리 위에로도 몇 덩이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시고요. 그걸 알고 싶어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걸 알려드리려면 저희 쪽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있잖아요. 8월 1일 그게 마지막 기억입니다. 휴대폰의 마지막 문자 기록과도 일치하네요. 다 말했잖아요. 8월 1일 저녁에 마누라랑 딸이랑 쇼핑한다고 문자가 왔었어요. 바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직자에겐 집에 아무도 없는 게 천국이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맥주를 한 잔 하신 것 같다고 했는데 어떤 맥주입니까? 맥주가 우리 집 찾는 거랑 뭔 상관입니까? 알코올 성분이 선생님 몸에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변신 또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 술 세요. 맥주 3캔에 필름 끊기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세 캔이라. 아까는 하나 드셨다고 안 하셨나요? 하나고 셋이고 그 정도로는 말짱하다니까요. 이건 술과는 상관이 없어요. 어느 순간 머리가 띵하더니 깨지게 아팠고 그 다음엔 기억이 없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걸로 변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시는 거고요. 그냥 깨어나 보니까 처음 와본 곳이었고 그 전의 모습을 변신 순간에는 혼자셨나요? 그걸 기억하면 내가 여기서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겠어요? 오늘이 9월 30일입니다. 2달 만에 돌아오신 분도 흔치 않지만 이렇게 전혀 기억을 못하시는 분도 없었거든요. 사람에 따라 기억이 돌아오는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선생님은 아직 변신을 복귀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고요. 미치겠네 진짜. 휴대폰 기록과도 일치한다면서요. 잘 생각해보세요. 변신했다가 돌아온 분들은 긴 악몽을 꾼 것처럼 몸과 마음이 무겁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은 되게 기억하고도 있었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이렇게 사람들이 변신하는 이유를 알면 나도 그러해서 변했겠구나 추측도 하고 그러면 자연히 내가 변신했었는지 기억상실인지 분간도 가능하고. 저희도 원인을 파악하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더 이상 사회적인 문제로 커지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최선만 다하면 뭐예요? 밝혀진 것 모두에게 알려서 스스로 원인을 제거하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치료하도록 해야지. 모두 불투명해서 좋을 거 없잖아요. 아직 밝혀진 게 없어서 그런 거죠? 아니면 밝힐 단계가 아니거나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질병은 만방에 알려 함께 고쳐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니요? 나 같은 케이스의 변신이 또 있을지 누가 알아요? 저희도 이게 변종인지 조사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마누라랑 집 찾아달라 했더니 이제 변태 취급까지 한 거요? 여기서 하는 일이 뭔데? 변신한 사람들, 아니 물건들 집 찾아서 안전하게 돌려보내주고 돌아오면 변신한 이유가 뭔지 파악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진정하십시오. 안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집에서 변신했는데 깨어나 보니 쓰레기장이었다는 건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거기다가 변신해 계셨던 기간도 길고 뭘로 변신해 있었는지조차 모르신다면서요? 나도 이상하니까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닙니까? 보통은 변신을 했을 경우 신고가 들어옵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시민들이 발견하고 신고를 해주시거든요. 저희 직원들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변신이 아니라 단순한 기억상실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나 막중한 책임감 같은 걸 느끼셨나는 질문에도 아니라고 답하셨지 않습니까? 내 마누라랑 딸이 없어지고 집이 이사를 갔다니까요. 그 점도 이상하고요. 변신이 틀림없어요. 내 기억에서 지워진 2달 사이에 뭔 일이 생긴 겁니다. 집이 사라지고 가족들도 연락이 안 되고 뭔가 사고가 있는 게 틀림없다고요. 집에서 변신했다면 왜 사모님이 신고를 안 하셨겠어요? 내가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혹시 목류병 같은 거 앓으신 적은 없으시죠? 지금 장난합니까? 병력사항 질문란에 적혀 있어서 그럽니다. 쓰레기장 주변에 CCTV를 조사 중이니까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겁니다. 누군가 쓰레기장에 선생님을 옮겨놓은 게 포착되면 역추적을 통해서 이동 경로가 파악되겠죠. 스스로 쓰레기장에 들어가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내 발로 쓰레기장에 들어가겠어요? 알겠습니다.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냈다거나 하는 건 다시 볼 수는 없습니까? 아까 알아봐 드렸잖아요. 그 사이에 또 뭐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경찰서 조사 결과로도 확인되는 게 없고 저희 쪽에도 신고된 게 아직 없습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바로 뜨거든요.
조만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신고를 하지 않은 걸 수도 있으니까 더 기다려보는 수밖에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이 제일 빠릅니다. 변신남이 기억을 더듬어 회상으로 넘어간다. 그때 돌멩이 하나가 변신한 앞으로 대걸대걸 굴러온다. 돌을 주워드는 변신남.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날도 다른 날처럼 아침 일찍 출근한다고 집을 나왔던 것 같아요.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화요일이었나? 회사에 안 나가면서부터 요일 구별하기가 점점 힘들어요. 딸은 방학이라 오전에 영어 학원을 갔을 테고, 마누라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하는 에어로빅에 갔을 겁니다. 구립도서관에서 시간을 때워도 나왔는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육교가 하나 있어요. 그 앞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 둘이 경찰이랑 얘기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무대는 육교가 서 있는 도로가로 바뀌고 변신남이 돌멩이를 들고 육교 한쪽으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간다. 경찰의 모습은 관객에게 보이지 않고 교복을 입은 두 학생만 경찰과 인터뷰하듯 이야기한다. 변신남은 육교 건너편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 진짜예요. 한순간에 변했다니까요. 저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바로 이 육교예요. 저기 위에 보이시죠? 우리 그냥 걸어가고 있었어요. 독서실은 반대쪽인데 떡볶이랑 순대 먹으려면 여기로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시간에는 원래 육교에 사람이 없어요. 저쪽으로 조금만 가면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여기로 건너요. 조금 편하자고 돌아가고 그러는 거 우린 안 하거든요. 이런 날씨에는 육교로 건너고 그러는 게 더 낭만적이잖아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사람도 없고 거리가 한산하면서 묘하게 나른했어요. 네, 그냥 단순히 여름이라 그런 게 아니라 뭐랄까 아지랑이가 세상을 높일 것 같은 그런 날 있잖아요. 좀 영화 같지 않았냐? 아니 영화 같았지. 그치. 한 아저씨가 육교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와이셔츠 입고 보통 키에 그냥 흔한 아저씨였는데요. 우리는 반대쪽에서 올라갔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아저씨 몸이 흐물거려 보였거든요. 아니야, 희미해 보이는 것 같았어. 흐물거리던데? 볼까? 흐물거리던데? 희미해졌다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얘랑 저랑 말이 다른 게 아니라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원래 같은 걸 봐도 느끼는 회로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아무튼요. 그 아저씨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다가 점점 줄어들더니 한순간에 펑! 펑 맞는데 스모그는 없었지? 아, 맞아. 스모그가 없어서 더 맛술 같았어요. 만화 영화 보면 사이즈가 팍팍 줄어들면서 변신하는 장면 있잖아요. 슬로우 모션처럼요. 촤르르르 딱 그랬다니까요. 그러더니 호호 아줌마처럼 펑! 하고 돌멩이가 됐다니까요. 네? 아, 네. 저희가 원래 호흡이 척척 맞아요. 돌멩이요? 그게요. 사실 그 돌멩이 때문에 저희가 제보를 드린 건데요. 내가 말해? 얘가요. 장난으로 그 돌멩이를 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아저씨가 돌멩이로 변해서 그걸 보는 순간 제 눈을 믿기 힘들어서 한번 건드려 본다는 게 그만 진짜 살짝 찼는데 밑으로 굴러 떨어지더라고요. 육교에서 차니까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죠. 제가 봐도 진짜 살짝 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찾았는데 이 돌멩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가로수 밑이랑 인도 쪽도 싹싹이 뒤져봤어요. 근데 그 아저씨 진짜 돌멩이로 변한 거 맞죠? 사람들이 이상한 걸로 변한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우리 말만 들었지 처음 봤거든요. 당근 처음이지 막 놀랬다니까요. 나도 완전 놀랐잖아. 아니라고요? 왜요? 맞는 거 같은데? 우리가 직접 봤다니까요. 그 돌멩이는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모르죠. 몰라서 경찰서에 신고한 거죠. 아, 중앙변신대책관리본부에도 신고하려고 했는데요. 일단 돌멩이부터 찾아야 될 것 같아서요. 원래 뭐 찾는 건 경찰 아저씨 더 잘하잖아요. 돌멩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변한 거 맞죠? 그거 변신이죠? 맞아. 아저씨 얼굴 굳어지는 거 보니까 맞다.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우리는 그럼 직접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돌멩이를 들고 가서 신고 안 한 건 우리 잘못이지만 그래도 목격자 신고는 했잖아요. 도서관도 안 가고 조서까지 받고. 그런데 그 돌멩이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변신남이 두 학생에게 다가간다. 혹시 이 돌멩이 찾나? 오마이갓, 바로 이거예요. 이 돌멩이에요. 확실해요. 육교 위에 굴러다닐 만한 돌이 아니잖아요. 그냥 돌멩인데. 이런 짱돌이 육교에 있는 거 보셨어요? 맞아요. 느낌이 똑같아요. 경찰서로요? 우리 무죄인 거죠? 그냥 창고에 들어요. 교복일리 저재거리며 경찰을 따라 나간다. 그러지 말고 변신 대책 본부로 가면 어때요? 거기가 어떤 데인가 구경하고 싶어요. 포상 같은 건 없나요? 사용회사 가산점 같은 건요. 무대 조항은 어두워지고 조사원이 앉아있는 조사실 쪽이 밝아진다. 변신남 몰래 있던 자리로 쭉 간다. 그 돌멩이라면 저도 기억합니다. 유일했었죠.
그 사람은 돌아왔습니까? 일주일쯤 뒤에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제 담당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자살하러 가는 길이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자살이요? 뛰어내리려고 점 찍어둔 산에 큰 바위가 있는 절벽이 있었는데 거기로 가는 길이었답니다. 그러다가 변신을 하게 됐고요. 다시 뛰어내린 건 아니겠죠? 별 소식 없는 걸 보면 힘내서 잘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행이군요. 하필 돌멩이라니. 그걸 보니까 혹시 변하게 되더라도 돌멩이로만 변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멩이는 좀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사이. 그 다음엔 어디로 가셨습니까? 노숙자들이 무대 위로 나온다. 한 줄로 서서 변신한 옆을 천천히 지나가는 노숙자들. 공원에서 배식하는 점심을 먹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이다. 변신단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뒤에 서서 따라간다. 늘 가던 공원에 갔습니다. 점심은 항상 여기 와서 먹거든요. 점심값도 아낄 겸 해서요. 그런데 그날은 어떤 양복 입은 사람과 밥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무대는 공원 벤치로 바뀐다. 변신단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신단이 사랑의 덕차에서 들어온 도시락을 들고 벤치에 앉아 먹기 시작한다. 똑같은 도시락을 든 양복쟁이가 벤치에 다가온다. 다른 벤치가 꽉 차서 변신단 자리를 조금 비켜준다. 찬이 점점 부실해지네요. 예? 두 사람 먹는다. 우리 구면이죠? 한 것도 같고. 대개는 얼굴 익힐만 하면 안 보입니다. 노숙자도 아니고 내일 같은 시간에 와서 밥 타먹기 뻘쭘하니까 그렇죠. 실례지만 뒤쪽에 있는 인력사무소에 나오십니까? 아닙니다. 옷차림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구하고 있죠. 면접이 있으셨나 봅니다. 웬걸요? 이 나이에 면접 볼 때나 있겠습니까? 아, 이거요? 뭐 흔한 케이스입니다. 정리해고 당한 걸 집에서 다 아는데 제가 집에 있는 거 도무지 싫어해서요. 산책하는 기분으로 편한 옷이라도 입고 나갈라 치면 티 좀 내지 말라고 해서 늘 이런 차림입니다. 예. 만화책도 몇 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빌려드리죠. 예. 그럼 이따가 두 사람 먹는다. 들으셨어요? 볼요. 어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회의실 단체 변신 사건. 아, 그거요? 거기 제가 다녔던 회사입니다. 아침마다 매출 신장 몇 % 달성 외치며 으쌰으쌰 하는 회의가 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세뇌 같은 건데 그게 또 서로 경쟁이 붙고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아가면 압도되는 묘한 마력이 있거든요. 아무튼 거기에서 무려 5명이나 같은 시간에 변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돼지 저금통으로 변한 사람은 분명 부장일 거예요. 원래 돼지같이 생긴 데다가 먹는 거랑 돈에만 욕심이 많았거든요. 법통으로 변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누군지 감이 잡히질 않아요. 아침을 안 먹고 왔을까요? 아니면 가족들 굶기게 될까봐 걱정을 했었나? 아무튼 월요일 아침마다 회의실 벽에 영업 실적표가 나붙는데 아침을 든든히 먹어도 그거 보면 속이 쓰리죠. 새 주걱으로 긁어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나요? 식사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어딜 가나 그런 얘기들 뿐인데요. 보건당국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곳이면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불안해서요. 국가 재난설정 단계도 경계 단계로 올라갔다고 하던데요. 아무리 봐도 질병본부보다는 처음부터 재난본부에서 나섰어야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재난이든 질병이든 원인을 빨리 찾아야 할 텐데 말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변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이치가 그렇잖아요.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과. 그만큼 피로가 쌓인 사람들이니까 몸의 변화도 다르겠죠. 우리는요? 나야말로 피로가 켜켜이 쌓인 사람인데. 사람마다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어떻게 재겠습니까? 물론 상대적이겠죠. 그래도 노숙자는 안전하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예술가는 좋겠어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막중한 책임의식 같은 걸 가지진 않을 테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겠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건 뭐 소설 같은 데나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들 위주로만 변신한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그 사람들 일자리 우리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변하겠죠. 그래도 좋으니까 그 자리를 꿰차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는 더 못 살겠어요. 아직 도시까지는 확대되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좋은 대책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서울 경제를 누가 돌립니까?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일자리도 줄어들고 활발한 젊은 인력을 마구 뽑지 않을까요? 젊은 사람도 일하게 되면 똑같아지는 거 아닐까요? 살아남으려면 사회화되고 기성화될 테니까요. 이럴 땐 내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싫어진다니까요. 하는 거 퍽퍽하죠. 예, 밥도 퍽퍽하고. 그래도 우리 주눅 들지 말자고요. 서로 변하지 말고 매일 여기 나와서 밥 먹읍시다. 사랑해봐. 긍정적으로 사시는 것 같습니다. 다 사라지는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여유가 생깁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변신단 쓸쓸한 표정으로 도시락을 돕는다. 이건 비밀이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주는 건데 처지도 비슷하고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으니 내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지요. 방법이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입니다. 쓸모 있는 걸로 변신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비법이 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금으로 된 롤렉스 시계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나를 전남포에 맡기라고 하는 거죠. 밤이 되면 몰래 변해서 집으로 돌아오면 되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이 더운 날 배차에서 도시락까지 얻어먹으면서 거짓말 하겠어요? 불법으로 변신 기법을 가르쳐주는 곳이 있는데 관심 있으면 소개해주리라. 하지만 그걸 연마하려면 보통 수행으로는 어림없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모메기를 몽땅 정수기에다가 모으려면 여기가 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런 더위는 아무것도 아니죠. 믿기지는 않지만 가능만 하다면야 뭘 못하겠습니까? 아니 가능은 한데 먼저 믿어야 연마 가능하다니까요. 그런 얘기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요. 계속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나,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나는 우리 가족에게 아무 쓸모가 없구나, 차라리 금덩어리로 변해라, 그런 생각을 아주 간절히 혼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많은 짐들을 머리 가득 넣고 가슴으로 우는 거예요. 가슴으로 울어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사회적 의무 같은 것들을 가슴에 채우고, 이걸 말로 설명하려니까 어렵네. 내가 딱 한 번만 보여줄 테니까 잘 봐요. 어차피 최소 1시간은 변신에 있어야 하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만화책 보면서 기다리세요. 참나, 내 기술 무시하시네. 변신하는 거 보고 놀라지나 마시라니까. 양복쟁이 벤치에 앉아 양손을 맞잡고 귀를 모으는 자세를 취한다. 한동안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만의 언어로 중얼거리더니 얼굴이 일그러지고 미세하게 흉년이 시작된다. 공기 중에 보이는 많은 불똥이 튀는 것을 느끼는 변신다. 그 순간 눈앞에서 양복쟁이가 사라진다. 순식간이다. 벤치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황금 롤렉스 시계. 이봐요, 괜찮아요? 이봐요, 괜찮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진짜 변한 건가? 거기 변신 대책 본부장 저기. 이거 어떡하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이봐요, 말 좀 해봐요. 괜찮아요? 대답 좀 해요. 변신함은 믿을 수 없는 이상을 파악하려 멍하니 앉아있다가 누구에게 도움이라도 청하려는 것처럼 나간다. 그리고 잠시 후 되돌아오더니 주위를 살피고 롤렉스 시계를 잽싸게 주머니에 넣고 자리를 뜬다. 무대 어두워지고 조사실 창문만 밝아지면 거기 조사원이 앉아있다. 변신단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 아니 진짜로 그렇게 변신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내 눈으로 봤다니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런 일이 있다면 왜 저희가 몰랐겠어요? 진짜라니까요. 그 양복 입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 모르죠? 모르다니요? 주문에 넣으셨잖아요. 신고는 안 하셨습니까? 신고는 안 했지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아까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잖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변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모두 유언비어예요.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요. 혼자 사셔? 부모님이랑 함께 삽니다. 변신 자격 미달이네요. 우리 조사원님은 어깨에 짊어질 무게가 하나도 없으시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직 증명된 원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년의 남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변한다고 생각합니까? 드물긴 하지만 젊은 남자들도 종종 변합니다. 여성 가장들의 변신도 늘고 있는 추세고요. 그 사람들이야 특별 케이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긴 하겠지만 유럽에선 사람이 벌레로도 변하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필요하면 막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벌레로 변했겠습니까? 소설이나 신화 속에서 일어나던 일들이 왜 지금 일어날까요? 국회의원이나 고위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변신하는 거 보셨습니까? 조사원 고개를 가로젓는다.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러니까 문제라고요. 사회 곳곳에 골고루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명확히 봐야 하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거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알아요? 장면은 거리로 전환된다. 거리의 사람들 인터뷰가 해준다. 돌아가면서 할게요. 네. 언제 변신할지 모르니까 불안할 수밖에요. 변신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숨을 참으면 들려요. 약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일부러 임상실험을 안 한 거 맞죠? 변신하는 배설은 어떻게 해결하죠? 우리 개가 이상해요. 변신한 것 같아요. 내 남편은 똑같은 모습에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어요. 외모는 똑같은데 분명 그이가 아니거든요. 우리 집 가전제품들은 모두 사람들이 변신한 것 같아서 쓰질 못하겠어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살인죄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저는 12살 소녀가장이에요. 무료 백신 안 놔주나요? 사람들이 우왕좌왕 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여기저기 들리더니 변신한 사람들로 벌이는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말이 된다. 사람들이 질러대는 소리들과 자동차들의 클락션 소리가 뒤섞여 정신없다. 도와줘요. 청소기를 변했어요. 여기 점포로 변한 사람이 있어요. 어머 이게 왜 모자지? 장롱이에요. 거리 한가운데 장롱이 서 있다고요. 예쁜 목걸이네. 에? 오물 묻은 양말. 에? 들어. 볼펜이다. 장갑이에요. 가위를 찾아주세요. 여기 일회용 면도기가 한 구석에 있어요. 마우스잖아? 자전거로 변한 남편을 어떤 여자가 타고 갔어요. 부서진 카세트네. 사람이 두통약으로 변신한 거예요. 먹으면 안 돼요. 스카이 콩콩이요? 변신한 사람들로 인해 별로 일대 혼란이 일으키던 사람들이 사라지면 바닥에는 변신한 물건들로 가득하다. 변신대책본부 직원들이 거리로 나가 떨어진 물건들을 수거하느라 정신없다. 조사실에 있던 조사원도 거리로 나가 직원들과 물건을 수거하고 함께 무대 밖으로 나간다. 조사원이 없는 조사실에 혼자 남겨진 변신남. 변신남만의 회장은 전당포로 내신다. 무대는 전당포가 된다. 변신남 전당포로 들어간다. 변신남 주머니에서 롤렉스 시계를 꺼내 주인에게 내밀면 주인 확대경을 한쪽 눈에 끼고 시계를 감정하기 시작한다. 그 시계 조각 보지 말고 문자 판도 좀 보세요. 전당포 주인이 시계를 살펴본다. 전체가 18K예요. 나사 하나하나까지 다. 어디서 난 거요? 게다가 문자판은 그러니까 어디서 난 거냐고. 사업하시는 형님이 물려주신 겁니다. 다들 물려받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 작물 아닙니다. 전당포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계속 살펴본다. 아니, 좀 더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안쪽에는 순금이에요, 순금. 갖고 가쇼. 예? 그냥 가져가시라고요. 왜 그러시는데요? 훔쳐오거나 흠집 있는 물건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는 물어봐요? 훔치지 않았으면 어디서 주웠어? 예? 그런가 보네. 됐습니다. 전당포가 여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귀한 물건 들고 나와서 풍선 좀 만들어 보자고 이런 모욕까지 들을 건 없지 않습니까? 전당포 주인 시계를 다시 본다. 막말로 이 정도 물건이면 사장님 손해볼 거 없잖아요. 신데렐라 얘기하쇼. 뭔 데랄라요? 12시만 넘기면 호박으로 변하는 신데렐라 말이요. 왜요? 금시계 보니까 뭐 갑자기 금마차라도 생각나십니까? 호박이면 죽이라도 써먹지만 사람으로 변해버리면 난처해지죠. 요즘 전당포에 변신 사기가 판을 칩니다. 변신남 당황한 기색을 보인다. 어떻게 장담하시겠어? 변신품이 아니라는 거 말이요. 아이 속고만 사셨나? 사람이 이렇게 좋은 시계로 변하는 거 보셨습니까? 팔찌, 목걸이, 순금 트로피 더한 걸로도 변신할 수 있죠. 이거 우리 형님이 사업차 외국에 갔다 오시면서 전당포 주인이 말을 자르며 망치를 내놓는다. 이걸로 한번 내리쳐 보시던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겁니까? 증명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그야 나는 모르죠. 시계가 망가지면 가격이 떨어질 텐데 그건 뭐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사람으로 변하는 것보다야 덜 손해죠. 망가져도 제 값은 쳐드리지. 만약 사람이 변신한 거라면 그 사람이 다시는 못 돌아오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오. 이 세상이랑은 영영 빠이빠이란 말이요. 저번에 진짜로 내려친 사람이 있었는데 어찌나 끔찍했던지. 돌아오긴 했는데 만병신이 됐습니다. 평생을 병원에 누워 사는 수밖에. 그럴 일 없습니다. 이건 시계니까. 근열 안 내려치고 진짜 이거 망가져도 제가 쳐주는 거죠? 증명만 해 보인다면요? 잠깐! 멈칫하는 변신남. 됐소. 맞겠소. 길에서 변신한 사람들 주워다 돈 벌려 하는 사람들 숱하게 봤지. 나도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도 우리는 지키고 살아야 할 거 아니오. 사람이 있어야 사람한테 사기도 치고 돈도 뜯고 그럴 거 아니오. 양심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복귀가 안 되는 거 알죠? 당신을 믿어보리다. 형님이 주신 거라면서 소중한 것일 테니까 꼭 찾으러 오쇼. 변신남 돈을 받아간다.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만 변신한다니. 세상은 참 불공평하죠. 변신남 대답 없이 돈을 들고 나간다. 그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무대 어두워지고 다시 조사실만이 맑아진다.
변신남 조사실 의자에 앉는다. 조사원 땀을 닦으며 돌아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본부 수거 담당 쪽에서 급히 사람이 딸린다고 해서. 그런데 어디까지 했었죠? 그래서 그 시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계는 내 주머니에 넣어뒀다가 그 벤치에 갖다 놓습니다. 그 사람은 1시간 뒤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고요. 그날 밤 이후의 일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대로 변신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군요. 최대한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선생님뿐만 아니라 조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엔 바로 집으로 가셨습니까? 예, 집에 가보니까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만나신 거네요. 그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는 혼자 술을 드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그게 말을 자꾸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일단 얘기를 해보세요. 집에 갔는데 딸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 내는 변신남의 집.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딸. 변신남이 집으로 들어간다. 나왔어. 학원 어떠냐? 요즘 대학생들은 배낭여행 많이 가던데 너 안 가도 되니? 엄마 좀 더 줘. 아내 나온다. 그만 먹어. 살쪄. 배고파. 나는 밖에서 먹고 왔어. 장 과장이 삼계탕 잘하는 집을 안다고 해서. 배부르다. 한밤중에 밥 먹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지금 먹었는데 좀 좋아? 덜그럭덜그럭 잠이 났대요. 배부른데. 먹어. 오이네 국 맛있어 보이네. 좀 조금만 먹어볼까? 변신남이 목 이기는 척 식탁에 앉자 딸이 식탁에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저번에 맡았던 공사 말이야. 그쪽 업체에서 대금이 들어왔나 봐. 월급도 제때 못 줘서 미안하다고. 보너스다 생각하라면서 주더라고. 아파트 융자금 빌린 거 꽤 되잖아. 부족하겠지만 좀 보태라고. 아내는 남편을 돌아보지 않은 채 아무 말 없이 돈을 들고 들어간다. 혼자 남아 밥을 먹는 변신남. 공원에서 도시락을 타먹을 때보다 더 뻑뻑한 느낌이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시간이 구름처럼 흩어진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 둘러봐도 피아노는 없다. 밥을 먹다 말고 창밖을 바라보는 변신남. 보이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닮은 형체도 색깔도 없는 소공포. 피아노 소리가 변신남의 가슴을 쓰다듬는 것 같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과 함께 짧은 탄성이 터져나온다. 힘들다. 식탁 위에 조명이 꺼질락 말락 불안하게 깜빡인다. 이게 왜 그러지? 변신남이 일어서서 전구를 이리저리 만지며 돌려본다. 피아노 소리 점점 커지다가 뚝 멈추면 짧은 암전과 함께 변신남이 변신한다. 그가 앉아있던 식탁 의자 위엔 장난감 피아노 하나가 놓여있다. 아내와 딸이 나온다. 아내가 리모컨으로 TV를 튼다. 머그컵으로 변신한 남편을 깨트려 죽음에 이르게 한 박모 여인에게 무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죽은 김씨와 아내 박모 여인은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낼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고 밝혀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박모 여인은 남편의 변신 소식을 듣자마자 변신 대책본부를 찾았다가 이런 변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정황으로도 남편에 대한 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박모 여인의 사례를 매우 특이한 사건으로 보고 그녀에게 살인이나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박모 여인은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적 쇼크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그녀에게 시민들의 위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건 당연히 무죄 아니야? 고의로 죽인 것도 아니잖아. 거의가 아니었는지는 저 여자밖에 모르지. 던진 것도 아니고 미끄러져서 놓친 건데 죽은 사람만 억울할 거야. 대체 어떤 사람들이 변신하는 걸까? 글쎄다. 이 아빠 밥 먹다 말고 또 어디 갔대니? 자주 없어지잖아. 아빠가 돈을 주더라? 어디서 구했을까? 이제 더는 빌릴 사람도 없을 텐데. 먼저 얘기를 안 하니 아는 척 할 수도 없고. 회사 사귄 지가 얼마야? 이게 뭐야? 그게 뭐니? 하여튼 이런 걸 왜 해? 소리도 안 나네.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해. 아빠가 주운 것들로 이 집안이 온통 쓰레기잖아. 고장난 걸 왜 또 들고 왔대니? 점점 이상한 버릇만 생기고. 어떻게 좀 해봐. 언제까지 아빠 저러는 거 모른 척 할 건데. 우리도 이런데 아빠는 오죽하겠니? 아빠도 힘들지만 우리도 힘들잖아. 나 아빠가 매일 노숙자들이랑 밥 먹는 거 싫어. 우리 이 집 팔고 이사 가면 안 돼? 더 작은 집으로. 이게 어떤 집인데 아빠가 젊었을 때부터 벌어서 처음으로 장만하는 우리 집이야. 여기를 어떻게 나가? 갚을 돈이 더 많잖아. 생각 좀 해보자. 아빠도 참 그냥 확 터놓고 얘기를 하든가. 거짓말 하루 이틀이지 6개월을 뭐 하는 거냐고.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아빠야. 그거라도 없으면 니네 아빠는 죽어. 그런 모습 더는 못 보겠어. 삼계탕 먹었더니 어휴 배부르다. 이거 어디다 치워라. 몰라. 고장난 거 갖다 버려. 네가 버리던가. 저런 거 좀 주워 좀 말라고 해 제발.
식탁 위에 덩그러니 남은 장난감 피아노. 옆에 서서 아내와 딸을 바라보는 변신남의 모습처럼 쓸쓸하다. 딸이 눌러보던 버튼이 뒤늦게 작동하느니 장난감 피아노에서 에릭 사티의 짐노페티 멜로디가 흘러나온다. 텅 빈 공간에 홀로 선 변신남만이 그 멜로디를 듣고 있다. 변신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전화벨 소리. 조사실에 불이 켜지고 조사원이 전화를 받는다. 변신남은 다시 조사실의 자기 자리로 가서앉는다. 그래? 알았어. 찾았답니다. 뭐를요? 사모님과 따님 찾았답니다. 이제 힘들게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전에 여기로 출발하셨다니까 잠시 후면 도착하겠는데요. 그래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니요. 그냥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게 돼서 그러신가 보네요. 오후 내내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정황으로 봐서는 변신의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뭘로 변신했었는지만 기억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끝난 건가요? 집도 찾으신 것 같으니까 먼저 가족들 만나보시고 마무리하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조사원 밖으로 나고 변신남 초조해한다. 긴장한 얼굴. 안절부절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서성인다. 밖에서 조사원의 목소리가 들린다. 보셨습니까? 허영범 씨는 안에 계십니다. 사모님이랑 따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얼마나 걱정을 하시던지. 이쪽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모시고 나오겠습니다. 조사실의 불빛이 깜빡인다. 변신남 고개를 들어 깜빡이는 불빛을 쳐다본다. 불이 꺼진다. 짧은 안전 후 조사원이 들어온다. 왜 불이 꺼져 있지? 조사원 불을 켠다. 변신남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변신남이 앉아있던 자리 옆에 똑같은 의자가 하나 더 놓여있다. 원래 여기 의자가 3개였었나? 허영범 씨? 허영범 씨 어디 계세요? 허영범 씨? 허영범 씨? 변신남을 찾는 조사원의 목소리만 허공에 부딪힌다.